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운영자부터 기업형 음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직까지 불법 변종 성매매의 천태만상, 잠시 후에 확인해보시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인 공원이 언제부턴가 범죄의 온상지로 변해버렸는데요. 공원의 치안 관리 실태와 안전한 공원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슈엔 현장에서 긴급 진단합니다. 경찰의 감시망을 조직적으로 따돌려가며 성매매를 일삼은 일당적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성매매 알선으로 엄청난 돈까지 벌어들인 일당.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의 실태, 이슈엔 현장에서 파헤쳐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첩보 수집과 잠복 근무를 계속해온 경찰. 드디어 운영자 검거를 위해 출동하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곳은 마포구의 한 은행. 말씀을 처벌에 관한 이거는 강력 처벌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걸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인출하려다 현장 검거된 피의자. 업소당 매월 30에서 60만 원가량의 광고 수수료를 챙겨 연간 무려 20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 주거지 수색을 통해 현금 3,500여만 원과 미화 2,500달러,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을 압수했는데요. 월 5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2대나 대여해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운영돼 있던 서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간 계좌를 추적을 해서 이번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는 실업주를 이번에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된 이 사이트는 가입된 회원수가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성매매 여성의 사진, 이용 후기까지 성매매 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성매매 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해온 성매매 업소는 약 400여 개. 적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 주소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선 사이트만 확인이 되면 단속이 되었던 걸 피하기 위해서 SNS 계정에 자기들이 팔로우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을 따르는 친구들에게 새로 바뀐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 왔었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온 피의자. SNS를 통해 바뀐 인터넷 주소를 배포하며 사이트 운영을 계속해온 겁니다. 성매매 행위든 알선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죄와 알선죄의 경합을 통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지금 검찰에 송치해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종 성매매 업소, 이른바 풀살롱이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유흥지점에서 음주와 성매매를 함께 제공한 건데요. 유흥과 유사 성행위 후에 같은 건물의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까지 하게 됩니다. 시경에서 나왔어요. 주소가 김호준입니다. 신주주자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이어진 성매매 현장. 경찰청에서 풍속터널 경찰관입니다. 신분증 확인하시고 두 분 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자, 두 분은 성매매 특별법 협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 두 분 다 제시해 주세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풀살롱 이용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룸사롱 같은 데 가면은 뭐 술만 마시고 그냥 나오면은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또 술 마셔놨을 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데 풀사롱 같은 경우는 한번 가면은 이제 술도 마시고 즐기고 아가씨들하고 또 이제 2차까지 갈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성관계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인당. 불법인지 아닌지 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수익정신에, 수익기운에. 그리고 강남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성매매 현장. 이른바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라고 불리는데요. 성매매 활동당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현장에서는 피임기구를 비롯한 성매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의 음란물을 보며 기술을 연구까지 했다는 성매매 여성들. 실제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한 상황을 연출해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조직적으로 오피스텔 일대해서 약 24개 방에서 성매매를 한 일당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기업형으로 운영된 성매매 조직. 전단지를 살포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관리하는 광고실장부터 각 업소를 관리하는 관리 및 알선실장, 종합상황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제방경에서 장원업경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결국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일당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검거된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은 일반적인 성매매 업소와는 달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동 강령을 만드는 등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모집부터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성매매 일당,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 강령까지 만드는 등 지능화된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강남 일대 오피스텔 방 24개를 빌려 성매매를 날선해온 일당.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화 오면 손님 받고 손님 안내하고 아저씨들 퇴근하면 청소하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매매는 업소를 위주로 하는 그런 영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 성매매처럼 이런 업소를 끼지 않고 주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신변종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신변종업소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진흥화되며 진화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 실태.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범죄 수익에 비해서 그 처벌 자체가 약하기 때문인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자체에 대한 몰수 추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째. 집장촌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주택가와 도심 한가운데서 버젓이 성매매가 성행하는 등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집장촌이 사라지자 유사 성행위 업소가 2배가 넘게 증가. 오피스텔 등지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는 음성형 성매매 업소는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국가의 통제 아래 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전하고 건강한 성의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원.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부 공원은 범죄의 온상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가기 두려워지는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린 공원의 안전 실태. 이슈엔 현장이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4월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신촌 창천동의 한 근린공원에서 벌어진 대학생 살인사건.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공원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산책하던 동네 주민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사건의 잔인한 만큼이나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근린공원이라는 점은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전해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원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 순찰 인력도 늘리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그다음에 구청과 협력을 해서
CCTV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정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던 바람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눈에 띄게 주민들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상당히 안전하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창천동의 공원을 찾아가 보니 순찰 중인 경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밤낮으로 3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너무 많이 외져요. 저녁 때는 더 외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 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더욱 줄었는데요. 저 코너 부분 있잖아요. 저 안쪽에 잔디. 하지만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원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같은 날 저녁, 창천동의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로등이 자리하고 있지만 우거진 숲풀 때문에 어두침침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예전보다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CCTV의 추가 설치가 큰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쌈하고 그 여자애들하고 술 먹고 놀고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 동네 사는 사람들은 밤에는 안 오는 거지. CCTV를 딱 설치하니까 쫙 줄었어. 하지만 아직도 서울 시내에는 CCTV 등 기본적인 방범시설이 없는 공원이 상당수여서 치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서울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88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717개소, 약 38%에 해당하는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 시내 공원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등의 범죄 발생 건수는 무려 3,618건. 서울에서만 하루 3건의 범죄가 바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한편 제작진은 노숙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없었던 중구 중림동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는데요.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공원에는 사람이 누워있으면 자꾸 불신 검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CCTV를 제대로 운영하고 순찰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술 먹게 그리고 운동하다 그 사람도 오면 집에 오지. 며칠 전에 추석 전후로 날씨도 썰렁하고 하니 싹 없어졌어.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또 다른 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성범죄 예방 등 치안 강화를 위해 공원 화장실의 위급 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비상벨 설치해놓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하고 그러대요, 모두. 안정감이 있죠, 그죠? 네, 괜찮아요. 마음이 안정되죠. 만약에 비상치에 그냥 눌린다는 생각하니까. 비상벨은 공원 안쪽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비상시에 누르게 되면 곧바로 구청의 방재청으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죠?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안전한 마음이 들고 애들 내고 좀 편안한 마음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7월 초에 마포경찰서와 관내 민간단체가 공원안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밤이 되면 공원은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 불량 청소년들의 차지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새 술병과 담배꽁초 등이 나뒹굴며 공원은 쓰레기들로 진통을 겪습니다. 또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자 청소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다니고 사람들 시선 따윈 의식하지 않고 술을 나눠 마시며 담배를 피워대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원 한켠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 취객들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요. 결국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야 비로소 무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되는 공원이 일부 위험한 불청객들이나 청소년들의 탈선 공간이 돼버려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공원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저희들을 하고 있는 순찰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과도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룰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 시내 공원에서 한 해 발생하는 범죄가 평균 1,600여 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할 공원이 가기 두려운 곳, 발길을 돌리게 되는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